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미국 증시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끼는 것처럼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만 달러를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2만 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이더리움도 마치 큰 움직임을 위해서 길을 모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579달러. 자, 한편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면서 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똥배짱으로다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일상적인 미국인들의 삶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화살은 당연히 정치권, 특히 지금 정권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 지금 미국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의원들과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파월을 향해서 금리 인상을 적당히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과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만약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JP모건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0% 랠리 가능성. 그러면 비트코인은 화성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한데요. 자, 연준의 양아치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들이 과연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연준의 행태에 대해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사람들의 부와 저축을 강도질하고 있다. 이는 매우 비도덕한 행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연준과 미국 정부의 돈 풀기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다가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아가고 있는 연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빚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유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제가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깜빡했었습니다. 비트코인 14번째 생일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깜빡하고 못 전해드렸는데 비트코인 14살,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이제 슬슬 재민이가 되어가는 비트코인. 부디 투자자들 속 썩이지 말고 효도하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저스틴 선, 최근에 다시 한번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리 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혓바닥이 길고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저스틴 선인데요. 그는 뭔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홍콩 및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만간에 약스장이 곧 끝날 것이다. 국가급 암호화폐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트로니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다 채택을 받지 않았느냐. 나의 전망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기인한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스틴 선이 뭔가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빨을 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구라를 많이 치긴 했었는데 최근에 그가 홍콩과 중국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홍콩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가 공산당에 몸을 담은 후에 내부 정보를 좀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이어서는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머니그램. 이 머니그램이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페이팔이 추가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제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많이 버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보죠. 그래가지고 머니그램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웨스턴 유니온도 암호화폐 업계 진출을 위한 상표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러다가 미국의 각 편의점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트코인 ATM 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더욱더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선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만큼 비트코인의 보급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소매 회사 중의 하나인 픽앤페이가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불을 전 지점에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몸집이 거대해지고 있는 비트코인 제2차 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14살을 맞이해가지고 몸집 불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지 구간을 잘 지켜지고 있는 사이에서 이 몸통은 이전 달 몸통을 뒤덮는 긍정적인 앵걸핑 캔들이 나왔다. 꼬리는 못 덮었지만은 몸통은 덮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월봉 기준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톤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띌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흐름은 긍정적이었다. 며칠간의 회복세는 강세 전환을 높여주고 있다. 자, 물론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보여지긴 해. 지금부터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2018년도 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모멘텀 반전 지표도 강세 편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강세 전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대한 움직임, 그 움직임의 향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홀이냐 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남겼었고 그 반면에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스틴 벤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지켜왔었던 상승 추세를 일단 깨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밑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아래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버텨주면서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시큰둥 분석가인데요. 시큰둥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아하니 상승형 수혜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지에 닿고 있긴 하지만은 롱을 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S&P 500 더블탑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가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달러와의 상관관계도 강한 편인데 조만간에 높은 금리 인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자리다라고 지금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제롬 파월의 이빨에 달렸다라는 것인데 자, 이 한 사람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좌우한다. 비트코인의 목덜미를 주고 있는 제롬 파월.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덩치를 키워가지고 제롬 파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FTX에서 또 재미난 기능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낼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간편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사용. 좋은 발전이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정반대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큰 고래들이 물량을 굉장히 줄였다. 수익 실행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대의 소식. 이더리움의 10대 비거래소 고래들 물량이 6.7% 늘어났다. 즉 고래들이 물량을 다시 주워 모으면서 장기 태세 모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비트코인이랑 한번 상승 갑니까? 디플레이션율이 활성화가 되면서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더리움. 당연히 장투로 들고 갈 만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델파이 디지털에서 이야기하기를 역사적으로 이 개코인, 도지코인의 강력한 랠리는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디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알트코인들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나는 크리스마스까지 알트코인 대잔치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연준의 미팅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즐거울 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합니다. 트위터상에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죠. 남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 작은 유튜브 채널에도 저를 사칭하는 녀석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트위터상에서 그러한 사칭범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유료 서비스다. 트위터 블루라는 것인데요. 월 사용료가 지금 $5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로 올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요? 불만을 나타내자 일론 머스크는 아 그래? 그러면은 $8는 어때?
트위터는 수익 모델을 전부 다 광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사업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트위터 유료 사용을 더욱더 매력적인 제안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력적인 제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 짜오 짱펑이는 이야기합니다. 도지코인 그리고 BNB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BNB가 자동적으로 지원될 것임을 거의 확실시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BNB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코인과 BNB의 콤비네이션,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들도 데려오면서 그 파티를 더욱더 크게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위터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암호화폐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후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의 뒤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의 분석. 지금 모양새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죠. 개코인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코인처럼 시바이누도 한번 본인의 이름을 외치면서 시바하며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시바이누 투자자들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인데, 자, 질리지도 않는다. 또 다른 사기꾼들이 여러 피해자들을 등쳐먹은 후에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20대 3명이라고 하는데요. 주부들 및 대학생들을 노리면서 공범들과 함께 돈을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자, 코인 리딩방을 개설해서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 얼마 전에 제 채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죠. 이놈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유튜브 아이디 수십 개를 돌려가면서 사기꾼, 사기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검색하라고 꼬십니다. 그런 거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나깨나 사기꾼 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과라과라 광조댓 광고 틀어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오늘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